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유니티 수업 오늘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본격적으로 코딩 기초를 한번 나가보게 될 텐데, 오늘 배울 내용은 본인이 어느 정도 C샵을 할 줄 안다. 그러면은 뭐 안 들으셔도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근데 아니면 뭐 기본 개념을 다시 정리해보고 싶다. 아니면 나는 코딩이 처음이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나갈 내용을 좀 충분히 이해가 가실 때까지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프로그래밍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 뭐 끝이 없죠.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C#, C++, 뭐 C는 굉장히 다양한데, 유니티라는 프로그램 자체는 C샵을 쓰죠. 옛날 유니티 초창기에는 뭐 자바도 썼었는데 지금은 상관없고, 되게 오래된 유니티 자료를 찾다 보면은 관련된 스크립트가 JS라는 확장명으로 끝나는 애들을 정말 지금은 찾기 힘들지만 가끔 간혹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니티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C샵으로 지금 다 굳어진 상태고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뭐 등등 종류가 많은데 어쨌든 공통적인 개념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변수 선언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반복, 뭐 배열 등등 함수 관련된 그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오늘 한번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날도 얘기했지만 프로그래밍 자체는 그냥 외국어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합니다. 보통 프로그래밍 책들을 보면은 굉장히 일반 책에 비해서는 조금 두꺼운 편이죠. 그래픽 책이나 프로그래밍 책이 굉장히 두꺼운 편인데 보통 처음 헬로 C++, 헬로 C월드 등등으로 시작을 해서 텍스트들만 계속 나와요. 뭐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근데 유니티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프로그래밍이 주가 아닙니다. 유니티는 유니티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지난 시간에 봤던 플래피 버드처럼 구체적인 인풋과 관련된 어떤 인터랙션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밍 필수적인데 일반적인 개발에 비해서 코딩량이 일단 굉장히 적습니다. 적은데 개수가 그때그때 많아지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새가 스스로 날아가게 할 때 날아가는 것 자체만 필요하다면 인풋 캔 마우스 버튼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는 것만 넣으면은 그건 진짜 한 줄이면 끝나죠. 근데 거기에 이제 벌드 다이라든지 뭐 등등 뭐 게임 컨트롤 그 스크립트에서 뭐 벌드 스코어라든지 뭐 등등 여러 상황들이 연출이 돼서 뭐 등등 요런 식으로 지난 시간에 큰 구조 위주로 살펴봤는데 일단 코딩 개수는 6개였어요. 그다음에 뭐 한두 줄에 끝나는 스크립트도 그 중에 몇 개 있었고 다 요런 상황 만들어서 얘한테 적용해서 이렇게 인터랙션 할 거다. 그런 식으로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니티 3로 게임만 만드는 건 아니죠. 정말 간단한 인터랙션만 들어가는 경우는 예를 들면 뭐 2D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미지 클릭하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고 버튼들 클릭하면 각각 해당되는 이미지 보여주고 요런 것만으로 만들어지는 어플리케이션이라면은 스크립트 정말 하나만 가지고도 다 만들 수 있고 스크립트 하나를 여러 요소에 드래그해서 적용시켜서 쓰고 그렇게도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일단 게임 형태를 갖추려면 그래도 4-5개 이상의 그런 스크립트는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일반적인 개발에 비해서 코딩량이 정말 적은데 개수가 늘어날 뿐이니까 일단 간단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학기 지나고 보면은 정말 유니티 3D는 배워볼 만한 프로그램입니다. 간단하지만 퀄리티는 굉장히 높게 많은 걸 만들 수가 있고 가장 큰 장점이 SS토어죠. 그래서 SS토어에 수많은 소스들이 있고 우리가 오늘은 이제 코딩 그 프로그래밍 기초를 배우게 될 텐데 실질적으로 배워야 SS토어의 수많은 완성된 샘플 프로젝트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SS토어에는 그래픽, 우리가 뭐 유니티 짱도 다운받아보고 플래피버드도 했는데 그런 그래픽 소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예 모든 코딩이 들어가 있는 완성된 게임 프로젝트도 SS토어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자유자재로 활용을 하려면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짤 수는 없어도 봤을 때 이해는 돼야겠죠. 그래서 그 이해하는 데 필요한 주요 개념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만에 한번 새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프로젝트명은 뭐 항상 영어로 마음대로 적당히 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 프로젝트 생성하고 켜지는데 조금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죠. 자, 됐습니다. 자, 보시면
윈도우 레이어 디폴트로 해놓겠습니다. 오늘 스크립트 할 거니까. 그 다음에 간만에 유니티 허브를 잠깐 들어가 보면은 설치 부분에 그때그때 저는 제가 쓰는 지금 노트북에는 3가지 버전이 깔려 있습니다. 2019년 3.8 말고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제가 주로 작업하는 제 PC에는 더 다른 버전들이 많이 깔려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유니티 할 거는 2019점 몇 버전이면 충분합니다. 새로 업데이트 될 때마다 조금 많이 바뀌는 게 있는데 2018하고 2019 버전은 다른 점이 되게 많아요. 근데 2019 이후 버전들은 뭐 그렇게 많이 틀리진 않습니다. 추가 눌러 보면은 최신 버전, 지금 2010 버전, 2020 버전들이 나왔죠. 네, 주위에서 깔고 하시는 개발자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뭐 유니티 처음 배운 학생들은 굳이 이것까지 깔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19점 몇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최신 버전은 추후에 쓸수록 좋은 게 이 SSD에 올라가 있는 많은 그 소스들 있죠. 여러 가지 재밌는 에셋들이 새로운 버전에는 가끔 오류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최신 버전에는. 그러면은 그 SSD 올려놓은 사람들이 최신 버전에 맞게 또 업데이트해서 다시 올리기도 하고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2019점 버전 쓰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크립트를 이제 새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크리에이트. 뭐든지 새로 생성하는 거는 여기 프로젝트 뷰 상에서 크리에이트죠.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게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게임 만들 때 수많은 메뉴를 다 쓰는 게 아니라 뭐 가끔 필요한 걸 쓰게 돼요. 크리에이트 했을 때 되게 많이 나오죠. 유니티 뭐 5년 이상 한 사람도 한 번도 안 만져본 메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C# 스크립트를 새로 생성하고 중요한 건 생성하자마자 이름을 정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그냥 테스트 33이라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스크립트를 생성하자마자 이름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스크립트를 생성하자마자 이름을 잘 영어로 정해주고 그게 여기 보면 클래스명으로 그대로 적용이 되죠. 초보자들이 하는 가장 많은 실수 중에 하나,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스크립트 상에는 클래스명과 이 스크립트 자체의 파일명 있죠. 틀리면은 무조건 에러가 납니다. 요거 의외로 실수 많이 해요. 학생들이 마음대로 스크립트 파일 이름 정했다가 수업 들으면서 수업과 똑같이 클래스명을 바꿨다가 막 거기서 오류가 날 때가 있죠. 반드시 얘 이름과 이 클래스명은 동일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더블 클릭하면은 자, 요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죠. 근데 가끔 이 더블 클릭했는데 안 뜬 학생들이 있어요. 자, 프레퍼런스 메뉴는 이렇게 메뉴별로 찾다 보면 있습니다. 윈도우에 또 아마 제가 찾아보면 프레퍼런스 메뉴가 있어요. 프로젝트 세팅 말고 프레퍼런스 메뉴. 자, 거기에서 엑스터널 툴 들어가면 저는 이 비주얼 스튜디오로 지금 세팅을 해놨습니다. 스크립트 더블 클릭했을 때 안 되는 학생 지금 없겠죠. 지금 벌써 몇 주가 지났으니까 가끔 만들 때는 이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나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은 비주얼 스튜디오 말고 다른 게 편하다. 그러면은 여기 떠요. 스크립트를 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 뜨는데 여기서 적절한 거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가서 일단 새로 생성하면은 이와 같이 되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를 실행해 볼 거여서 화면을 반반 이렇게 분할을 할게요. 얘도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화면을, 그리고 콘솔 창이 오늘은 중요하기 때문에 신뷰는 별로 중요치 않아요. 그래서 콘솔 창이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스크립트를 생성하자마자 이런 것들이 뜹니다. 메뉴에는 요 3가지가 있는데 유니티 자체 함수나 유니티 자체에 필요한 어떤 것들을 가져다 쓸 때 앞에 유징이 있죠. 얘네를 사용하겠다 그거예요. 유니티 기초가 아니라 유니티 내에 속한 많은 것들을 가져다 쓰겠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UI 필요할 때는 여기 UI나 아니면 씬 로드 관련된 거 할 때는 씬 매니지먼트 추가해 줬던 거 지난 시간에 나오죠. 여기서 필요한 거 그때그때 추가해서 쓰게 되는데 기본 코딩 할 때는 여기는 뭐 웬만하면 추가 안 하게 되죠. 게임 만들 때는 UI를 가장 추가해서 많이 쓰게 됩니다. 자, 스타트가 있고 업데이트가 있어요. 스타트는 처음에 시작되는 거, 그 다음에 업데이트 안에는 클릭 이벤트나 키 인풋처럼 계속해서 진행돼야 되는 것들이 업데이트 안에 뜨죠. 요 구조는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스타트보다 더 빨리 완전 시작하자마자 돼야 되는 거는 어웨이크라고 있어요.
근데 보통은 스타트, 업데이트만으로 많은 걸 만들게 되죠. 자, 스타트 안에 있는 거는 처음에 실행되는 거, 처음에 한 번만 호출되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업데이트 안에는 추가돼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죠. 자, 그럼 하나 한번 응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버그 로그라는 게 있는데 콘솔 창에서 뭔가 텍스트를 프린트 해주는 개념이에요. 일반 C#, C++, C++ 그런 데서 프린트라는 개념이 있죠. 비슷한 건데 여기는 이 콘솔 창에서 뭔가를 보여주는 개념이 필요할 때 요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디버그 어쩔 때 쓰이냐면 게임을 만들다가 이런 이벤트가 성공했다면 디버그 로그 창에 어떤 텍스트를 보여줘라. 이런 인풋이 가능하다면 디버그 로그 해서 콘솔 창에 어떤 텍스트가 보여줘라. 이런 식으로 상황을 체크하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자, 스타트 안에는 그리고 항상 글씨 개념이 들어갈 때는 쌍따옴표가 나와야 되고 쌍따옴표 안에는 한글이 자리 잡을 수 있는 몇 가지 안 되는 공간 중에 하나이죠. 시작할 때 보여주는 텍스트. 여기는 글씨 맘대로 치세요. 영어, 뭐 일본어도 상관이 없고 뭐 한자도 상관이 없고 뭐 영어 뭐 어느 나라 말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스크립트 할 때는 가장 많이 쓰게 되는 키가 컨트롤-C 컨트롤 V죠. 같은 텍스트들 비슷한 구조가 많이 나오는데 절대 하나하나 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라고 쓸까요? 뭐 업데이트니까 그때그때 보여주는 텍스트라고 이런 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보여준 텍스트. 일단 이렇게만 해볼게요. 그래서 파일 저장 누르고 씬에서 일반 스크립트를 씬에 적용시켜 볼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씬에는 메인 카메라와 라이트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솔직히 메인 카메라에 적용해도 상관이 없는데 좀 모양이 그럴듯하게 크레이트 엠티 해서 크레이트 엠티 우리 익숙하죠. 말 그대로 빈 껍데기 만드는 거. 얘 이름을 뭐 적당히 지어줘 볼까요? 원래는 하이라키상의 요소도 이름도 한글이 가능합니다. 한글이 가능한데 영어로 쓰는 게 좀 더 깔끔하죠. 스크립트 테스트 오브젝트라고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제가 만든 스크립트 반드시 저장을 해야 돼요. 저장이 안 되면 스크립트는 의미가 없습니다. 얘를 이 요소에 적용시켜서 테스트 해볼 건데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여기에 바로 이렇게 넣어도 적용이 되고 여기에 드래그해도 적용이 되고 일단 생성이 됐으면 add 컴포넌트에 검색을 해봐도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적용시켜도 되고 방법은 뭐 다양합니다. 편한 거 쓰면 되고 보통 인스펙터 창에 계속 처음에는 넣다가 인스펙터 창에 좀 분량이 많아졌다. add 컴포넌트에서 서칭해서 넣는 게 제일 편하죠. 자, 지금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게임 플레이를 눌러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콘솔 창에 가보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오죠. 그때그때 보여주는 텍스트. 클리어 눌렀다가 클리어 눌러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보여집니다. 업데이트 안에 넣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거죠. 얘를 잠깐 주석 처리하면 그리고 여기 나오다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때는 여기 클리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누르면 싹 다 지워져요. 가장 왼쪽에 클리어. 다시 플레이 누르면 제가 저장을 안 했네요. 저장하고 클리어하고 다시 플레이 하면은 이번에는 한 번만 나왔죠. 자, 왜냐? 얘를 주석 처리했기 때문이에요. 얘를 주석 처리했어요. 얘를 주석 처리했고 업데이트는 있긴 있지만 주석 처리했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되고 스타트에 내는 거 한 번만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는 얘가 계속해서 업데이트돼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얘가 보여줬나 안 보여줬나 알 수가 없죠. 화면이 계속 올라가니까. 근데 이렇게 봤더니 스타트 안에 있는 게 한번 보여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업데이트 하는 거는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계속해서 무한 반복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자, 이런 개념들이 있고 그래서 뭔가 테스트할 때는 이런 식으로 디버그 로그를 이용을 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그게 있어요. 우리가 뭐 마우스 클릭할 때마다 새의 y 값이 어포스만큼 200만큼 증가하는 걸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죠. 그때 새 인풋과 관련된 가로 안에 요거 한 줄 더 추가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마우스 클릭이 됐다면
새 어포스 200만큼 Y값이 올라가고 디버그 로그 창에는 콘솔 창에는 이와 같은 글씨가 떠라 라고 추가해서 테스트 해볼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죠. 난 분명 값 설정했는데 클릭했을 때 새가 안 움직여. 그러면 인풋 값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체크해 볼 때 디버그 로그 추가해주면 아 인풋이 되긴 됐네. 이런 식으로 콘솔 창을 통해서 테스트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모든 함수의 기초이자 기본인 변수 선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스크립트 덩어리들 살펴봤죠? 그거를 생각하면서 들으면 훨씬 이해가 빠를 거예요. 퍼블릭, 프라이빗으로 많은 걸 선언을 해줬죠. 자, 선언이 뭐라고 했죠? 이러이러한 배우들이 이 프로젝트에 출연해서 연기를 펼칠 거다 라고 컴퓨터한테 알려주는 게 선언이었습니다.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업데이트는 잠깐 지워놓고, 자, 인트, 뭐 가격으로 해볼까요? 프라이스란 일단 써볼게요. 일단 이런 식으로 제가 하나 선언했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 좀 이따 살펴볼 텐데, 그 제가 오늘 할 과정에 필요한 PPT는 단체 카톡에서 올려드릴 거예요. 자, 이게 선언인데, 인트도 있고, 뭐, 플롯도 있고, 뭐, 뭐 등등 앞으로 지금 살펴볼 텐데, 일단 처음 인트. 인트는 기본적으로 정수를 의미합니다. 마이너스 1, 2, 3, 4, 5, 6, 7, 8, 9, 뭐 1, 2, 3, 4, 5, 6, 7, 8, 9, 1000, 3600 등등처럼 소수점이 없는 정수들 있죠. 그 모든 정수들은 인티저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릇의 종류예요. 어떤 모양의 그릇이냐? 정수의 그릇이다. 프라이스는 뭐 애플로 해도 되고 파인애플로 해도 되고 뭐 데스크로 해도 되고 그릇의 이름이에요. 이런 종류의 프라이스라는 이름을 가진 그릇의 값은 들어있는 내용은 3000이라는 숫자다 라고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좀 이따 나오겠지만 만약에 퍼블릭으로 선언을 하면은 유니티상의 그릇이 내용을 바꿀 수 있게 여기 등장을 하죠. 퍼블릭은 좀 이따 살펴보고. 아무튼 이게 변수 선언이에요. 변수 선언인데 얘를 이제 화면에 보고 싶으면 얘는 텍스트였죠. 텍스트 자체를 이용할 때는 쌍따옴표가 등장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그냥 변수 이름이죠. 그럴 때는 요런 그냥 값을 쓸 때는 쌍따옴표가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 윗부분은 변수를 선언한 거예요. 인트라는 종류, 정수라는 종류의 프라이스라는 이름의 그릇에 3000이라는 그릇의 내용물, 뭐 과일이든 밥이든 고기든 어쨌든 3000이라는 애가 프라이스라는 그릇에 들어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스타트한의 디버그 로그는 프린트해서 보여주는 거죠, 콘솔 창에. 근데 뭘 보여주냐? 프라이스. 이렇게 쓰면은 프라이스는 그릇의 이름일 뿐이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값을 보여주게 됩니다. 항상 모든 코딩은 끝에 세미콜론이 들어가 있는 거 요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파일 저장 한 다음에 클리어 한번 하고 플레이 눌러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3000이라는 값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바로 변수입니다. 변수 선언이죠. 변수 선언. 자, 그러면 좀 이따 보긴 하겠지만 나온 김에 그냥 해볼까요? 퍼블릭 하고 반드시 저장을 눌러야 되죠. 파일 저장. 아주 짧은 코딩이든 긴 코딩이든 스크립트 유니티에 이미 등장해 있는 스크립트를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저장을 했어요. 그 유니티에서 1, 2초 가끔 딜레이가 걸릴 때가 있습니다. 자, 조금 1, 2초 있다 여기 프라이스라는 그릇 그 안에 들어있는 3000 이렇게 글씨가 나와 있죠. 네, 퍼블릭으로 선언하고 안 하고는 그 차이죠. 우리 새가 날아가게 할 때 어포스라는 칸이 존재를 했었어요. 만약 프라이빗으로 선언했다면 일정 정해진 값으로 새가 계속 날 수 있겠지만 퍼블릭으로 해서 여기 칸으로 등장을 하면 우리가 칸 안의 내용을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기를 뭐 5000으로 해서 플레이 누르면 여기 5000이라는 값이 등장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퍼블릭은 당연히 게임 만들 때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아두도록 하고 변수 선언과 이 변수의 종류를 조금 더 응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프라이스는 3000이라고 세팅을 했어요. 그럼 좀 더 값들을 추가해 볼게요. 이제는 플롯으로 소수점 무게, 물건의 그릇의 무게라고 칩시다.
weight이라는 그릇을 또 만들었어요. 그릇 명칭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뭐 다른 숫자 쓰는 게 좋겠죠. 그릇은 뭐 500g 정도이다 라고 쓸 수도 있고, 반드시 중요한 게 F를 써야 됩니다. 자, 플러스 선언할 때 F를 써주지 않으면 나중에 오류가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F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F로 선언된 거 3F, 5F 뭐 이런 개념들 우리 세 관련된 스크립트 할 때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500. 그리고 어쨌든 좋아하는 숫자 넣고 플러스 선언은 끝에 F를 써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글씨들을 쓸 수가 있는데,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하다 보면 이렇게 자동 완성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크립트 하는데 시간을 더 훨씬 절약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릇에 컬러 이렇게 칩시다. 그냥 컬러라고 해서 얘는 개념을 쓸 거예요. 자, 스트링은 글씨들의 의미예요. 알파벳 하나일 수도 있고 알파벳 여러 개일 수도 있고 한글 한 글자일 수도 있고 한글 여러 개일 수도 있는데, 글씨들 그 자체를 이용하고 싶을 때는 스트링으로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뭐 나는 황금빛의 그릇, 황금빛이라고 일단 썼습니다. 쌍따옴표 안에는 한글이 등장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됐으면 이번에는 불을 한번 해볼게요. 자, 불이란 개념은 그거예요. 우리가 전에 나왔었죠. 새가 is dead냐 아니냐, A 아니면 B, 스위치를 껐다 켰다는 것처럼 0 아니면 1, yes 아니면 no, 두 개의 값 중에 하나만 선택할 때 이 불을 쓰게 됩니다. 불도 뭐 쓸 때 많죠. 뭐 상황에 따라서 게임 하다 보면 여러 상황이 있겠죠. 요거 아니면 요거, 아이템을 착용 아니면 안 착용 등등 두 가지 상황 중에 선택해야 될 때 불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맨 말고 그릇이 뭐 동그란 그릇인지 아닌지, 그래서 뭐 서클이라고 값을 한번 해주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동그란 그릇이 맞다. 그래서 true라고. 자, true, false는 우리 불에서 당연히 나온 개념이죠. 이거 아니면 이거니까 true 아니면 false 개념이죠. 불의 선언은 true 아니면 false. 근데 일단은 동그란 그릇이 맞다고 true라고 선언을 해 놓은 겁니다. 자, 여기에서 위에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선언 자체도 그냥 스타트 안에 깔끔하게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자, 어차피 시작할 때 한번 실행되는 거니까 선언은 위에 있던 상황에 따라서 스타트 안에 있던 상관이 없습니다. 뭐 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 가격은 이라는 한글 글씨가 나오고, 그리고 이어서 요건 계속 쓸 거니까 카피해서 쓰도록 합시다. 그래서 가격은 해서 위에 있던 값 있죠. 프라이스 그대로 짜면서 이따 플레이 눌렀을 때 콘솔창에서 어떻게 나올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요거 한 다음에 이번에는 한 문장으로 짜 이어서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프라이스 나오고 웨인 나오고, 그 다음에 컬러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위에 선언해 놓은 것들이 밑에 또 리스트로 이렇게 떠요. 그래서 훨씬 더 쉽게 코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요거까지 해서 한 번에 한 문장으로 이렇게 출력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얘를 전체 카피해서 그 앞뒤에 또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추가할 수도 있죠. 가격하고 플러스 웨이트 앞에도 글의 무게는 하고 또 플러스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역시나 클리어해서 한번 지워주고, 코딩은 고쳤으니까 파일에서 저장 한번 해주고 플레이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여기에 세미콜론을 빠뜨렸네요. 이런 실수를. 자, 그리고 유니티는 그때그때 플레이 눌러보면 어디에 에러가 났나 이런 식으로 보여줘요. 여기 보면은 세미콜론이 빠졌다는 거 보여주고 있죠. 파일 저장 다시 하고 깔끔하게 클리어 눌러주고 플레이. 이런 식으로 쫙 뜹니다. 왜 이런 식으로 뜨는지 보도록 합시다. 제가 지금 디버거 세팅한 게 4개이죠. 디버거 4개가 그대로 뜨는데, 첫 번째는 텍스트, 위에랑 상관없이 그냥 텍스트가 뜨게 했어요. 그릇의 가격이 왼쪽에 떴죠. 그 다음에 프라이스란 그릇의 내용물은 3,000이에요. 3,000이 보여지고, 그 다음에 프라이스, 웨이트, 컬러, 서클이 차례대로 보여줘라.
그래서 price, 그 다음에 weight, color, 뭐 이런 식으로 쭉 떴고, 그 다음에 쭉쭉쭉 이어서 뜬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게 됐네요. 계산이 되어 버렸네요. 3,000과 500이 더해져서 그 다음에 칼라가 더해지는 이런 식으로 나왔네요. 좀 이따 함수도 배우긴 배울 건데, 그래서 중간중간 글씨를 넣었더니 가격 3,000, 무게는 500, 환급이 true, 맞다.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변수 선언이에요. 변수 선언. 얘 가지고 이제 게임도 만들 수 있고 어플리케이션도 만들 수 있고 많은 걸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디버그 로그로 변수 선언이 잘 됐나 테스트를 해봤다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응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글씨만 바꿔봐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볼게, 옷을 한번 샀다고 칩시다. 그 옷의 가격, 그 옷의 상표, 그리고 그 옷의 색깔, 그 옷의 길이 등등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해주는 코딩을 한번 짜보세요. 이 틀 그대로 냅두고 요소들만 조금 바꿔보면 되겠죠. 글씨들이 필요한 부분은 스트링, 그 다음에 이거 아니면 이거는 둘 중에 선택해야 될 거는 불, 그 다음에 조금 소수점까지 필요한 숫자일 때는 요거, 그 다음에 일반적인 정수는 얘거, 요거. 그래서 요런 식으로 맨 끝에 거, 여기에 옷의 종류와 상표 등등이 프린트가 되는 걸 한번 짜보도록 하세요. 아주 간단한 거지만 해보면 변수 선언이 한 번에 이해가 됩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합시다. 오늘 아마 이걸 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온라인 강의는 강의 그 동영상 2개나 3개 정도로 해서 75분으로 구성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 이 코딩 전체 기본적인 건 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기본적인 게 끝나면 이제 우리 처음에 했던 거 기억나세요? 큐브 하나를 instantiate라는 함수를 써서 랜덤으로도 생성해보고 시간에 따라서도 생성돼보고, 그때 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개념들이 나왔죠. 그런 거 우리가 앞에서 제가 유튜브 올려드렸던 거 다시 보면은 이제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런 중요한 기초 개념들을 오늘 이제 살펴보는 거죠. 자, 그래서 디버그 로그 요거는 이제 뭐 다들 이해하셨을 거고, 이제 드디어 퍼블릭을 선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 가지 애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퍼블릭으로 앞에 얘네들은 뭐 겹치니까 쫙 지우고, 앞에다가 퍼블릭 붙이고, 여기에도 붙이고, 여기에도 붙이고, 여기에도 붙이고, 클리어 한번 지워주고, 스크립트 자체를 파일 저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저장하고 역시나 조금 1, 2초 필요해요. 아이고, 제가 또 뭐 구조를 잘못했네요. 잠시만요. 퍼블릭 이렇게 선언할 때는 스타트 안에 있으면 안 되죠. 제가 지금 잠이 들게서 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다시 스크립트 자체를 파일 저장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받쳐진 게 서클.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는 아까 있던 애들이 여기다 퍼블릭 선언으로 인해서 여기 칸으로 등장한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지금 제가 플레이 할 때마다 화면 색깔이 왜 바뀌는지는 아시죠? 컬러 틴트 세팅해 놨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까랑 똑같아요. 결과는 똑같이 한 문장이 나왔는데 인스펙터 부분이 틀려졌죠. price, weight, color, circle. 이 동그란 그릇이 맞는지 안 맞는지 서클 부분까지도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여기 좀 더 문장을 다듬어 본다면 색깔은 이렇게 넣을 수도 있을 것이고, 서클 앞에도 넣을 수가 있겠죠. 글씨 맞는가 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플레이 눌러보기 전에 퍼블릭으로 선언이 되기 때문에 여기 값들을 바꿀 수가 있겠죠. 얘는 뭐 여러 가지 숫자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스도 뭐 더 세게 바꾸고, 동그란 그릇은 체크 해제해주고, 해제는 false겠죠. 그래서 뭐 파란빛 해서 플레이 눌러주면 자, 이런 식으로 뜹니다. 당연히 플러스로 선언된 거는 실수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모든 수예요. 소수점까지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바꿀 수가 있겠죠. 자, 변수 선언에서 퍼블릭 선언까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완전 간단한 사칙 연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사칙 연산이 이미 나왔어요. 글씨 없이 그냥 어떤 값을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게 있을 때는 그냥 그대로 됩니다.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그대로 할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섬세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언을 이번에는 인티저 해서 뭘 해볼까요? 넘버 첫 번째 넘버니까 넘버 A 넘버 A는 뭐 33 아무 숫자나 막 적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를 그대로 카피해서 이번에 두 번째 숫자 넘버 B는 뭐 10 이런 식으로. 자, 숫자 두 개를 선언을 했습니다. 두 가지 정수 두 개가 넘버 A, 넘버 B라고 지금 선언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깔끔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하기 그 다음에 지금 뭐 그릇의 이름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릇의 이름들은 조금 의미가 연관되는 단어들을 써주죠. 그래서 저는 더하기 빼기 개념과 관련된 지금 멀티플 곱하기 그 다음에 나누기 이런 식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얘는 지금 보면은 는하고 뒤에가 없죠. 그릇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릇 안에 무슨 값이 들어갈지는 정해지지 않고 그릇의 이름들만 지금 선언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 안에 또 값을 만들어 볼게요. 우선 sum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무언가 내가 가져다 쓸 때마다 걔가 위에 어떤 배우인지 이렇게 컬러를 보여줘요. 자, 시작하자마자 sum이란 게 있는데 sum은 더하다죠. 그래서 넘버 A 플러스 넘버 B 얘를 더하겠다. 여러분 헷갈리니까 조금 이렇게 띄어서 얘란 애가 있다. 자, 값을 그대로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니까 당연히 카피해서 쓰면 되겠죠. 했는데 서브가 아니라 위에 있는 거 얘는 곱하기 하고 여기에도 그냥 곱하기 기호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나누기는 요거죠. 슬러시. 자, 그냥 해서 얘네가 잘 계산이 됐나 안 되나 이제 확인을 해봐야 돼요. 디버그 로그 한 다음에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텍스트를 써줍시다. 두 개를 더하면 이라는 글씨가 앞에 붙고 플러스 그냥 글씨가 아닌 값 자체는 쌍따옴표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당연히 위에 된 거 그냥 합계 넣어주면 되고 요게 계속 반복해서 나오게 될 거니까 역시나 카피해서 쓰면 좋겠죠. 컨트롤 C.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는 더하면이 아니라 빼면 곱하면 나누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뺀 값, 그 다음에 여기는 곱한 값, 여기는 나눈 값인데 당연히 마무리는 세미콜론을 콕콕콕 찍어줘야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세미콜론을 집어넣어주면 알아서 정렬을 쭉 시켜요. 가로 한 줄로, 세로 한 줄로 이렇게 정렬을 시킵니다. 자, 지금 플레이 해보기 전에 머릿속으로 일단 어떻게 나올지 구상을 한번 해보세요. 머릿속으로 어떻게 나올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저장하고 플레이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또 뭐를 빠뜨렸네요. 여기 요걸 빠뜨렸네요. 플러스를 빠뜨렸네요. 파일, 코딩이 이렇게 아주 작은 것들만 빠져도 에러가 납니다. 근데 반대로 제가 웹 프로그래밍 수업도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수업하고 제가 했던 웹 프로그래밍 수업 들었던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잠깐 다른 얘기하면 웹 프로그래밍은 에러가 많이 나와도 에러 난 부분은 그냥 실행이 안 될 뿐이에요. 뭐 CSS, 미디어 쿼리, jQuery 등등 할 때 에러가 나면 뻘겋게 에러라고 뜨지 않고 웹 프로그래밍, HTML은 그냥 오류난 부분이 빠지고 실행이 돼서 인터넷 브라우저 화면에 보일 뿐입니다. 근데 그거 이외에 다른 코딩들은 에러가 나면 난리가 나죠. 빨간 표시가 뜨고 어디가 틀렸다 이렇게 개발자에게 알려주죠.
자, 이렇게 돼서 세이브 한 다음에 저장하고 플레이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왜 왼쪽과 콘솔창 같이 뜨는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선언, 그리고 거기에 4층 연산을 더했을 뿐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도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주고 그 값들이 이 안에 나왔을 뿐이죠. 아주 간단하지만 여기 함수 개념이 쓰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4층 연산도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모든 게임 만들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포문이고, 포문에 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플러스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인데요. 그 개념을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언은 또 잠깐 지우고, 자, 디버그 로그는 이제 익숙하죠. 싹 다 지우고 증감 연산자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이번에는 뭐 아까 거 다 지우지 말고 자, 이 정도는 지우고 얘는 그대로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2개가 선언이 되어 있다고 칩시다. 근데 33 말고 그냥 깔끔하게 1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나오는 개념은 뭐 10불불이나 다른 데서도 다 처음에 해보는 개념인데, 자, 일단은 숫자 선언이 되고 각자 하나씩 해보도록 합시다. A라는 숫자가 있어요. 근데 A 플러스 요런 식으로 아니다. 저 위에 걸 써야 되죠. 플러스 때문에 이게 안 뜨네요. 자동 완성이 원래 떠야 되는데. 자, 얘는 플러스가 될 것이다 라고 일단 해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다시 풀어서 쓰면 A라는 숫자가 있어요. 얘는 다시 말하면 무슨 값이냐, 얘한테 하나를 더해준 거다. 자, 모든 코딩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됐다면 일씩 A라는 숫자 자체에 1을 더한 게 A다. 그 얘기는 계속해서 더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걸 줄여서 쓴 게 A 뿔뿔이에요. 뿔뿔이나 마이너스가 나오면 일씩 계속 더해지든가 일씩 계속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디버그 하고 A 요렇게 한번 해주고 비슷한 개념을 같은 구조니까 얘를 그냥 이어서 씁시다. 그리고 얘를 스타트 안에 넣어줘야 말이 되겠죠. 같은 구조니까 얘는 그대로 카피해서 B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번에는 B라는 숫자가 있는데 시작하자마자 설정되고 계산돼서 보여줘야 되니까 스타트 안에 넣은 겁니다. 이번에는 넘버 B는 마이너스를 하겠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디버거는 그냥 프린트 해주는 거죠. 여기는 디버거 B. 자, 요걸 한번 플레이 해보기 전에 구조를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A라는 숫자가 있고 B라는 숫자가 있어요. 둘 다 1이에요. 근데 스타트 안에 넣었죠. 시작되자마자 A라는 숫자는 1을 더해줘라. 다른 숫자가 아니라 1. 그리고 그 더해진 결과를 보여줘라 라는 게 디버그예요. 왜냐하면 차례대로 실행이 됩니다. 요거 실행되고 요거 실행되고 요거 실행돼요. 이미 이 줄에서 1은 2로 바뀌어 있죠. 그래서 결국 디버그 창에는 2라는 숫자가 보여질 거예요. 콘솔 창에는. 자, 다시 A는 끝났고 B라는 숫자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B라는 숫자 1에서 1을 빼라. 마이너스니까 B는 B-1이라고 같아요. 1을 뺀 거니까 0이겠죠. 그래서 콘솔 창에는 0이 등장할 거예요. 맞는지 한번 눈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새로운 거 하는 거니까 클리어 누르고 플레이 눌러보면 자, 2와 0이 출력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증감 연산자라고 해요. 단순히 뭐 1 더하고 빼고 이거는 개념만 본 거고 보통은 포문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포문은 반복문이고 우리가 좀 이따가 살펴볼 텐데 계속해서 1씩 증가하느냐, 계속해서 뭐 2씩 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1 말고 2, 3, 4, 5, 6
등등이 플러스가 될 수도 있어요. 10이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보통 포문에서 많이 갖다 쓰는 게 바로 이 증감 연산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보도록 합시다. 증감 연산자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자, 간단한 사칙 연산 그리고 선언은 요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배열의 간단한 개념 보고 잠깐 쉬었다가 배열 이어서 해보도록 합시다. 자, 배열 개념 우리가 그 컬럼 풀이라는 스크립트에서 배열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배열 오늘 이 배열과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을 보고 그 컬럼 풀이라는 스크립트의 배열 부분을 보면은 훨씬 더 제가 이해가 쉬울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개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씨들을 한번 선언을 할 텐데 글씨들은 스트링이었죠. 그리고 요게 바로 배열의 표시예요. 요게 아니라 같은 키보드죠. 요게 바로 배열의 표시입니다. 배열은 뭐냐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 선언하는 게 그릇 하나의 선언이죠. 배열은 그릇들. 도시락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도시락통 보면은 반찬통도 있고 밥통도 있고 반찬통도 여러 개가 들어있죠.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배열의 이름을 붙여줘야 되겠죠. 배열의 이름을 뭐 close this 이걸 하긴 그렇고 그냥 이걸로 합시다. close array 배열이라고 어떤 이름을 붙여줬어요. 집합의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배열의 이름을 붙여줬고 그 내용을 new string 해서 그릇에 이 도시락통에 몇 개의 그릇이 들어있나 개념을 일단은 5로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나중에 뭐 바꿀 수가 있는데 일단은 5로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 안에 저건 5개의 그릇을 가지고 있는 도시락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자, 얘를 카피해서 또는 위에 선언이 됐기 때문에 여기 나오기도 해요. 자, 그래서 얘는 몇 번째 그릇이냐? 첫 번째 그릇. 모든 코딩 개발에서 첫 번째는 1이 아니라 0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릇에는 뭐가 들어있냐? 제가 지금 클러스 5이라고 했죠. 그래서 뭐 코트가 들어있다. 하나를 그대로 카피해서 쓰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릇에는 뭐 양말이 들어있고 세 번째 그릇에는 가운이 들어있고 네 번째 그릇에는 원피스가 들어있다고 칩시다. 5개니까 하나 더 해줄게요. 그래서 마지막 5번째 하지만 배열 숫자로는 4. 얘 안에는 자켓이 들어있다고 칩시다. 근데 아무리 완성됐어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려면 디버그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디버그 로그 한 다음에 이 중에 하나를 골라서 집어넣으면 돼요. 얘는 우리가 나중에 배울 케이스랑도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 이 큰 도시락통 안에 이러이런 애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재미있게 골라서 쓸 수 있는 개념입니다. 지금 맥이 잠깐 무언가 일을 하고 있네요. 지금 이 무지개 돌아가는 표시가 윈도우에서 그 모래시계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일단은 요거 잠시 기다렸다가 일단 파일 저장은 한번 해볼까요? 자, 잠시 에러가 나서 제가 좀 멈췄다 다시 하는데 여기서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롱 안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하나 골라서 이제 세팅을 하는 거예요. 보통 이런 배열은 게임 만들 때 어떻게 쓰냐면 아이템이나 아니면 여러 것들 중에 상황에 따라서 골라서 세팅해야 될 때 이런 식으로 배열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배열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 다양하게 이용이 될 수가 있어요. 어쨌든 비슷한 그룹의 애들인데 여러 종류가 있고 그때그때 나는 이런 애들 가져다 쓸 거야. 보통 그럴 때 이제 배열을 쓰게 됩니다. 배열은 뭐 쓸 수 있는 상황이 뭐 천차만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중에 하나 고르면 되는데 나는 얘를 한번 입고 싶다. 그러면 이름을 그대로 넣어주면 자, 아이고 가로가 하나 빠졌네요. 이런 전체 순서는 네 번째지만 어쨌든 3이라는 배열
얘의 값을 한번 프린트 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역시나 수정이 됐으니까 저장 누르고 콘솔 창에 가서 한번 지우고 플레이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원피스라는 게 출력이 된 거 알 수가 있죠. 바로 요런 게 배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런 것들이 바로 배열입니다.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좀 커피도 드시고 기지개도 한번 피고 두 번째 영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